퇴직 후 다시 일하는 사람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퇴직 후 다시 일하려면 자격증보다 먼저 봐야 할 것입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퇴직이라는 말이 곧 일의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50대에 퇴직해도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깁니다. 60대에 은퇴해도 아직 건강하고 경험도 있고 일할 의지도 있습니다. 70대가 되어도 가볍게 할 수 있는 일, 사람들과 연결되는 일, 생활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퇴직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일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다시 일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자격증을 찾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자격증이 좋을까? 중장년 재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은 뭘까? 온라인 강의 듣고 자격증 따면 취업이 될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지게차, 바리스타, 컴퓨터 자격증 중 뭐가 나을까? 퇴직 후 부업하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격증을 알아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직무교육을 듣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좋은 출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격증부터 따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하려면 자격증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체력은 어떤지, 내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원하는 소득은 얼마인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맞는지, 혼자 하는 일이 맞는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다룰 수 있는지, 현장 일이 가능한지, 장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자격증을 따도 실제 채용 시장에서 쓸 수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자격증부터 따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격증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교육은 들었는데 써먹을 곳이 없습니다. 돈과 시간은 썼는데 자신감은 더 떨어집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을 시작했다가 금방 그만둡니다. 재취업이 아니라 또 다른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다시 일하려고 하는가? 생활비 때문인가? 용돈 때문인가? 사회적 관계 때문인가? 자존감 때문인가? 건강 때문인가? 노후 불안 때문인가? 새로운 도전 때문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자격증을 따도 길을 잃습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하려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생활비가 급한 사람은 취미형 자격증보다 바로 수입이 가능한 일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혼자 하는 온라인 부업보다 대면 서비스 일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은 현장직보다 시간제 사무, 상담, 관리 업무가 맞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온라인 판매, 블로그, 콘텐츠 제작, 데이터 입력, 강의 보조 같은 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남들이 좋다는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친구가 요양보호사를 땄다고 나도 따고, 동창이 공인중개사를 준비한다고 나도 시작하고, 유튜브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좋다고 하니 강의를 결제하고, 인터넷에서 중장년 인기 자격증이라는 글을 보고 바로 등록합니다. 하지만 남에게 좋은 일이 나에게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퇴직 후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 내 시간, 내 생활 방식, 내 성격, 내 가족 상황과 맞아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자격증보다 먼저 나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실제 일자리 수요입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격증만 따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격증은 입구일 뿐입니다. 일자리는 시장이 있어야 생깁니다. 채용하는 곳이 있어야 하고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야 하며 내 나이와 경력, 체력, 근무 가능 시간이 맞아야 합니다. 어떤 자격증이 인기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수강생도 많고 광고도 많고 온라인 강의도 많고 합격 후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 실제 채용 공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용은 있어도 20대,
30대 경력자를 선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격증은 있지만 실무 경험자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무 시간이 너무 길거나 야간 근무가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격증은 있어도 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고르기 전에 내가 사는 지역의 채용 공고를 먼저 봐야 합니다. 워크넷, 중장년 일자리 센터, 지자체 일자리 센터, 시니어 클럽, 고용센터, 민간 채용 사이트에서 실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자격증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하는지, 임금은 얼마인지, 근무 시간은 어떤지, 나이 제한이나 우대 조건은 있는지, 초보자를 뽑는지, 경력자를 뽑는지를 봐야 합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하려면 자격증 광고보다 채용 공고가 먼저입니다. 세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체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예전에도 힘든 일 많이 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일하다 보면 적응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몸은 30대, 40대와 다릅니다. 무릎이 다를 수 있고, 허리가 다를 수 있고, 눈이 피로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나 당뇨가 있을 수 있고, 오래 서 있는 일이 힘들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가 몸에 부담될 수 있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할 때는 할 수 있느냐보다 오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석 달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3년, 5년을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에 맞지 않는 일을 선택하면 다시 병원비가 늘어납니다. 이래서 번 돈보다 치료비가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피로가 쌓이면 가족 관계도 나빠지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자리 선택 전에 오래 서 있을 수 있는지,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지, 야간 근무가 가능한지, 반복적인 운전이 가능한지,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지, 고객 응대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지,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일은 많이 버는 일보다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시간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나, 시급은 얼마인가, 월급은 얼마인가, 부업 수익은 얼마인가를 먼저 봅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시간 조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8시간 풀타임 근무가 가능한지, 주 5일 근무가 가능한지, 주말 근무가 가능한지, 야간 근무가 가능한지, 배우자 돌봄이나 부모 돌봄 시간이 필요한지,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녀야 하는지, 손주 돌봄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 조건을 정하지 않고 일자리를 선택하면 금방 지칩니다. 퇴직 후 일은 현역 시절처럼 무조건 버티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오래 지속 가능한 리듬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가 급한 사람은 풀타임 근무가 필요할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사람은 주 3일이나 하루 4시간 근무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목적이라면 봉사형 일자리나 파트타임도 괜찮습니다. 부업이 목적이라면 일정한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일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 경력을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하려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내 경력은 이제 쓸모가 없지. 평생 한 직장에서만 일해서 다른 일은 못해. 컴퓨터도 잘 못하고. 요즘 세상에 내가 뭘 하겠어.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장년의 강점은 자격증보다 경력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경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평생 영업을 한 사람은 사람을 설득한 경험, 고객을 관리한 경험, 거래처와 소통한 경험, 문제를 조율한 경험이 있습니다. 평생 사무직을 한 사람은 문서 정리 능력, 일정 관리 경험, 조직 내부 절차 이해, 자료 정리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서 일한 사람은 안전관리 감각, 공정 이해력, 장비와 사람의 흐름을 아는 능력, 책임감과 근무 태도가 있습니다. 자영업을 했던 사람은 손님 응대 경험, 매출 관리 경험, 재고 관리 경험, 문제 상황을 직접 해결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에서는 내 과거 경력을 새 직무 언어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다로 바꿔야 합니다. 고객 응대, 문서 관리, 재고 관리, 안전 점검, 교육 보조, 상담, 시설, 관리, 영업 지원, 온라인 주문 관리, 민원 응대처럼 내가 해온 일을 바꾸어 보면 다시 일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여섯 번째로 온라인 강의는 결제 전에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요즘 퇴직 후 재취업과 부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컴퓨터 강의, 스마트폰 활용 강의, 블로그 강의, 유튜브 강의, 온라인 쇼핑몰 강의, 디지털 마케팅 강의, 자격증 강의, 재취업 교육, 부업 강의가 많습니다. 좋은 강의도 많지만 목적 없이 결제하면 실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강의 들으면 돈 벌 수 있다더라, 후기가 좋더라, 퇴직자에게 딱 맞는다더라, 수강생들이 월 100만 원 벌었다더라, 이런 말만 보고 결제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 강의는 도구입니다. 강의를 듣는다고 자동으로 수입이 생기지 않습니다. 수강 완료가 곧 재취업은 아닙니다. 자격증 취득이 곧 부업 성공도 아닙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나는 취업을 위해 듣는가, 부업을 위해 듣는가, 디지털 기초를 배우기 위해 듣는가, 자격증 시험을 위해 듣는가, 블로그나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해 듣는가, 온라인 판매를 위해 듣는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목적이 달라지면 선택해야 할 강의도 달라집니다. 일곱 번째로 디지털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예전에는 컴퓨터를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일이 디지털과 연결됩니다. 구직 신청도 온라인으로 하고, 이력서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근무 일정도 앱으로 확인하고, 급여 명세서도 모바일로 봅니다. 고객 주문도 전산으로 처리하고, 재고 관리도 프로그램으로 하고, 교육도 화상회의나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 다시 일하려면 최소한의 디지털 능력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기, 문자와 카카오톡 정확히 사용하기, 파일 보내기, 사진 첨부하기, 온라인 신청하기, 간단한 문서 작성하기, 엑셀 기본 사용하기, 화상회에 접속하기, 이메일 보내기, 채용 사이트에서 공고 검색하기 정도만 익혀도 일자리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디지털 교육은 어려운 코딩이나 전문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후 필요한 디지털 교육은 생활형 디지털입니다. 내가 구직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 문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고객이나 기관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본이 없으면 좋은 자격증을 따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여덟 번째로 부업은 작게 테스트해야 합니다. 퇴직 후 부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전자책, 강의, 재능 판매, 배달, 대리운전, 프리랜서 업무, 데이터 입력, 영상 편집 같은 부업이 있습니다. 부업은 매력적이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강의비만 쓰고 실행을 못할 수 있고, 수익이 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광고처럼 쉽게 돈이 벌리지 않을 수 있고, 사기성 부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부업은 작게 테스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넣으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 재고, 구입, 사무실 임대부터 하면 위험합니다. 고가 강의를 여러 개 결제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블로그라면 한 달 동안 글 20개를 써보고, 유튜브라면 짧은 영상 10개를 만들어보고, 온라인 판매라면 소량으로 테스트해보고, 재능 판매라면 작은 업무부터 해봐야 합니다. 부업은 돈이 될 것 같다 보다 내가 지속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로 직무교육은 실습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론만 듣고 끝나는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컴퓨터 강의도 직접 해봐야 하고, 엑셀도 직접 표를 만들어 봐야 하고, 영상 편집도 직접 잘라보고 자막을 넣어봐야 합니다. 바리스타 교육도 직접 커피를 내려봐야 하고, 온라인 판매도 직접 상품 등록을 해봐야 합니다. 퇴직 후 교육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몸으로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장년 교육은 반복 실습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을 고를 때는 실습 시간이 충분한지, 과제가 있는지, 내가 직접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지, 수료 후 포트폴리오가 생기는지, 취업 연계나 상담이 있는지, 교육 후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지를 봐야 합니다. 좋은 직무교육은 수료증보다 결과물이 남습니다. 10번째로 눈높이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역 시절에는 직급이 있었고, 월급도 높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새 일자리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급이 낮을 수 있고, 나보다 어린 사람이 관리자일 수 있고, 단순 업무부터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전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재취업은 현역 시절의 연장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준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나는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는가? 내 건강에 맞는가? 내 생활 리듬에 맞는가? 작지만 꾸준한 수입이 되는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퇴직 후 일의 가치는 월급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활비 보탬, 건강한 루틴, 사회적 관계, 자존감, 새로운 배움, 디지털 적응, 부업 확장 가능성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하려면 이력서도 바꿔야 합니다. 입사연도, 퇴사연도, 직함, 부서명, 담당 업무만 쓰면 중장년의 강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퇴직 후 이력서는 직함보다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고객 응대 경험, 문서 정리 능력, 자료 입력 경험, 현장 관리 경험, 안전 점검 경험, 재고 관리 경험, 민원 처리 경험, 컴퓨터 활용 능력, 스마트폰 업무 활용 능력처럼 실제 일에 연결되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격증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일은 자격증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고, 어떤 일은 자격증이 있으면 채용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격증을 먼저 따고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먼저 보고 필요한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자격증을 고를 때는 4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는지, 내 지역에서 일자리가 있는지, 취득 비용과 시간이 적절한지, 내 건강과 성격에 맞는 직무인지 봐야 합니다. 이 4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자격증부터 따면 시간과 돈이 새기 쉽습니다. 퇴직 후 자격증은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하려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오랫동안 한 조직에 있다가 나와서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면 누구나 불안합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컴퓨터를 못해서 안 되지 않을까?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생깁니다. 이 불안을 줄이는 방법은 작은 성공 경험입니다. 온라인 강의 하나를 끝까지 들어보고, 스마트폰으로 이력서를 제출해보고, 엑셀표 하나를 만들어보고, 블로그 글 하나를 써보고, 짧은 영상을 하나 만들어보고, 일자리 센터 상담을 받아보고, 면접을 한번 보고, 하루짜리 단기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할 때는 최대 수입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많이 벌려고 하면 오래 못 갑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는 일, 야간 근무가 많은 일, 스트레스가 심한 일, 몸을 과하게 쓰는 일, 출퇴근이 너무 먼 일은 처음에는 돈이 되어도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일은 내 생활 안에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 3일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하루 4시간이라도 계속할 수 있는 일, 작은 수입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일, 내 경험이 조금씩 쌓이는 일, 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일이 좋습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하고 싶다면 오늘 바로 몇 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다시 일하려는 이유를 적습니다. 둘째, 한 달에 필요한 추가 수입을 계산합니다. 셋째, 내 건강과 체력을 확인합니다. 넷째,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다섯째,
내 경력을 새 직무 언어로 바꿔봅니다. 여섯째, 실제 채용 공고를 확인합니다. 일곱째, 필요한 교육만 선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이고 건강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하려고 할 때 무작정 자격증부터 따면 안 됩니다. 자격증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일하려는지,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내 몸이 어떤 일을 버틸 수 있는지, 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내 경력이 어떤 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내가 디지털 기초를 갖추고 있는지, 내 지역에 실제 일자리가 있는지, 그 교육이 실제 수입이나 취업으로 연결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자격증은 그 다음입니다. 퇴직 후 다시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는 눈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힘입니다. 작게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배우고 적응하는 태도입니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리듬입니다. 50대 이후, 60대 이후에도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일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따기 전에 먼저 나를 점검하십시오. 온라인 강의를 결제하기 전에 실제 일자리를 확인하십시오.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게 테스트하십시오. 디지털 교육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본부터 익히십시오. 퇴직 후 다시 일하는 길은 막연한 불안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기 점검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자격증 검색이 아니라 내 삶의 조건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왜 다시 일하려는가?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 어떤 일을 오래 할 수 있는가? 무엇을 배워야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퇴직 후 두 번째 일은 훨씬 더 현실적이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